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8쪽부터 51쪽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48쪽부터 51쪽까지. 자, 오늘 볼 주된 내용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요. 자, 우리 복습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 어떤 에너지가 있죠? 우선 운동 에너지가 있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내냐? 2분의 1 mv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자, 그 다음 마지막 포텐셜 뭐 있죠? 탄성이죠, 탄성.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 자, 지난 시간에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총합이 보존된다라고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 한번 이 상황부터 볼게요. 자, 높이가 h0인 곳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h1일 때 v1, 높이가 h2일 때 v2, 그리고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을 우리가 v라고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근데 이때 높이가 h1에서 h2 동안으로 변하는 동안,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자, h1에서 h2로 변하는 동안 속력은 어떻게 됐어요? 더 빨라졌겠죠. 운동 에너지는 커짐으로. 자, 요렇게 나타내진다는 거죠. 중력이 한 1. 자, mg fs잖아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요. 이게 힘, 중력이 한 1. 그리고 이동거리는 요 이동거리 h2-h1. 자, 이 값이 이렇게 1한 게 뭘로 되냐? 운동 에너지로 됐다는 겁니다. 2분의 1 mv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 제곱. 자,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은 아래에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mg h1-h2는 2분의 1 mv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 제곱. 자,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앞에 거 풀어볼게요. mgh1 마이너스 mgh2. 자, 여기서 원을 왼쪽으로 보내볼게요. 자, 요게 v1이잖아요.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은 mgh1 플러스 2분의 1 m v1의 제곱은, 자, 얘를 또 넘기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mgh2 플러스 2분의 1 m v2의 제곱.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중력을 받아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높이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h1일 때 이 순간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 그리고 이 오른쪽 우변이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이 V2, 이 높이가 H2일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말하는 거겠죠? 이 둘은 보존된다. 마찬가지로 떨어지기 전에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바닥에 도착할 때의 운동 에너지도 이렇게 총합은 보존된다. 자, 여기서는 왜 mgh0만 있어요? 속도가 몇이니까?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는 왜 2분의 1 mv2, 2분의 1 mv제곱만 있어요? 그쵸, 중력 포텐셜이 0이니까. 자, 이와 같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지만 그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탄성 포텐셜도 포함이 되겠죠? 탄성 포텐셜은 또 어떻게 보존되는지 그 관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기 이 5점이 평형점입니다. 평형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을 때의 그 길이, 즉 처음 길이를 말하겠죠. 그 처음 길이를 우리가 평형점이라고 하는데요. 그 평형점으로부터 이렇게 점점 많이 벌어질수록, 많이 이렇게 당길수록 여기에 탄성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탄성력은 점점 커지고,
마찬가지로 얘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점점 커지겠죠. 탄성 포텐셜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2분의 1 kx제곱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자, 이 탄성 포텐셜 아이고 이거 잠깐만요. 이거 좀 탄성 포텐셜도 점점 커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자, x1에서 x2 이 순간으로부터 이 순간으로 이 변화할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탄성력이 한 1만큼. 자, 탄성력은 어떤 일을 하죠? Fs라고 했는데요. 힘이 2분의 1 K, 미안합니다. 다시. 힘이 KX고, 이동거리는, X가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요만큼 만약에 이동했다면. 자, 여기서 X1 거리에서 X2만큼 갔을 때. 자, 근데 이 힘이 계속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일정한 크기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힘의 크기도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래프로 분석을 해야 되고, 자, 그래프로 분석하면은 삼각형의 형태가 나오고, 지난 영상 참고하세요. 자, 이 삼각형으로 나올 때 2분의 1 곱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kx제곱, 이렇게 우리가 탄성 포텐셜을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x1일 때 탄성 포텐셜은 2분의 1 kx제곱, 그리고 마찬가지로 x1일 때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mv1제곱.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x2일 때 탄성 포텐셜을 2분의 1 kx제곱, x2일 때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제곱. 그리고 얘네는 어떻게 된다? 항상 총합은 보존된다. 총합은 항상 보존된다. 라는 거죠. 자, 당연히 여기 평형점을 지나갈 때는 탄성에 의한 포텐셜이 하나도 없잖아요. 탄성에 의한 포텐셜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끝에 끝 지점이 있을 때는 처음에 운동하지 않고 선생님이 손으로 잡고 있잖아요. 여기 꽉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0인 거죠. 탄성 포텐셜만 존재하는 거죠. 문제로 봅시다. 문제로 보면은 훨씬 쉬운데요. 한번 볼게요. 자, 마찰과 공기 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항상 요거 주어져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할게요. 요거 마찰과 공기 저항이 있으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자, 어쨌든 이런 수평면에서 용수철 상수가 100N/M래요. 용수철 상수 우리 식에서는 K로 나타낸다고 했죠. 100N/M래요. 자, 근데 우리가 요 단위 항상 헷갈리잖아요. 요거 그냥 어떻게 한다? 항상 미안합니다. 킬로미터가 아니지. 킬로그램, 미터, 초, 요 단위로만 바꿔주면 된다고요. 뉴턴, 요거로만 바꾸면 그냥 단위 의미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무시해도 됩니다. 자, 볼게요. 가벼운 용수철의 질량이 1kg인 물체에 매달고, 자, 용수철이 이렇게 원래는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5점이 있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했냐? 얘를 쭉 당겼대요. 얼만큼? 5점으로부터 20cm만큼 쭉 당겼대요. 얘의 질량은 얼마라고요? 1kg이래요. 자, 이때 이렇게 한 다음에 가만히 놓았대요. 가만히 놓았을 때 당연히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쪽으로 끌려가겠죠. 확 끌려갈 때 이 5점을 지날 때 속도가 몇 미터 퍼 세크냐. 자,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요. 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뭐 있어요? 중력 포텐셜 없고, 수평이니까요. 수평이니까 중력 포텐셜 없고, 운동 에너지 없고, 뭐만 있어요? 2분의 1 kx 제곱만 있죠. 2분의 1 kx 제곱만 있다가 얘가 전부 다 뭐로 바뀐 거예요? 여기로 지나갈 때는 반대로 이번에는 얘가 원래 상태 그대로니까 역학적 중력 탄성 포텐셜이 0이 되고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식에 대입하면 끝납니다. 2분의 1 곱하기 k는 100이죠. 자, x 몇 cm 움직였다고요? 20cm. 이거 그냥 20cm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미터로 바꿔서 합시다. 0.2의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래요? 1kg이고 속력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2분의 1 그냥 지워줍시다. 자, 그러면은 0.2에 제곱하면 되겠네요. 224 0.04 곱하기 100은 v의 제곱. v제곱은 4, v는 2. 단위는 뭐겠어요? 우리 항상 이 단위만 쓰자고요. 미터하고 세크,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근데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보존되지 않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마찰이 있으면 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마찰이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냐? 자,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받으면 물체가 운동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용수철 진자는 진폭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멈추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렇게 용수철 매달고 쭉 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만약에 5점이라고 할게요. 얘가 병 하다가 여기로 딱 가운데 딱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진폭이 줄어들다가 가운데 멈추게 될 겁니다. 뭐 때문에? 마찰력 때문에. 참고로 마찰력이 클수록 역학적 에너지가 당연히 더 빠르게 감소하겠죠. 왔다 갔다 하다가. 자, 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네를 탈 때 계속 밀어주지 않으면 결국 멈추는 것이나, 자, 마찬가지로 그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네 탈 때, 쭉 내려간 다음에 사실 발을 안 굴러줘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합니까? 안 하죠? 왜 그래요? 마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에 있는 공기저항, 그리고 여기 연결체에서의 마찰력, 이런 마찰 때문에 점점 운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카이다이버가 어느 정도 낙하한 후에는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도, 자, 마찬가지로 스카이다이버가 뛰어내릴 때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속력이 빨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점차 감소하는데 2분의 1 mv제곱, 운동 에너지는 일정한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돼요? 점차 감소하겠죠. 왜냐면 중력 포텐셜이 점차 감소하니까. 자, 이때도 마찬가지란 거죠. 자, 이때는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냐? 아닙니다. 없어진 건 아니고, 자,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손바닥에 막 비비면은 손이 따뜻해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이 손의 힘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주는데, 그 일을 해주지만 얘네가 에너지를 계속 뺏기죠? 그 에너지가 뭐로 전환되냐? 열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 열로 전환돼서 손이 따뜻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마찰이나 공기저항을 받으면 운동하는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데, 감소하는 거는 완전하게 소멸되는 것은 아니란 거죠. 그리고 단지 형태가 전환되는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와 여러 에너지를 합치면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 즉,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 자,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나 저항이 없을 때 항상 보존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여기 앞에 단서 조항이 붙었죠.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나 저항이 없을 때. 자, 근데 결국 에너지의 총량은, 즉 역학적 에너지 뿐만 아니라 뭐 열 에너지 뭐 등등등등, 이런 총량은 어느 순간에나 보존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나 보존된다. 그러니까 공기저항이 있더라도 전체 에너지는 없어진 것이 아니다. 단지 형태만 전환될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이거 지난주에 풀려다가 선생님이 뭐 풀었는데요. 이게 작년 9월인가 모의고사 할 겁니다. 9월인가 6월인가. 자, 같이 풀어봅시다. 자, 마찰면에 따른 용수철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실험한 것이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자, 여기에도 용수철이 있고요. 여기에도 용수철이 있고, 자, 처음에는 유리로 했네요. 유리로.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용수철 놓인 방향으로 10cm. 둘 다 용수철인데? 뭐 좋습니다. 10cm 당겼다가 여기서부터 한 10cm만큼 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냐? 놓는 순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 마찰이 없다고 얘기해줬습니까? 자, 마찰이 없다고 얘기 안 했으면 마찰이 있는 겁니다. 자, 마찰이 있고, 자, 마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결국 멈추겠죠. 결국 멈추겠죠. 그래서 이 중심점을 몇 번 통과하냐? 그거를 재무로써 실험을 한 건데요. 자, 유리로 했을 때와 그리고 사포로 했을 때.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마찰력이 크면 클수록, 마찰이 크면 클수록 결국 역학적 에너지도 어떻다? 역학적 에너지도 더 빠르게 잃어버린다. 빠르게 잃어버린다. 자, 사포로 했을 때 마찰력이 당연히 커지겠죠. 매질이 더 거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유리로 할 때, 사포로 할 때. 자, 유리로 할 때는 1.8초 동안 운동하다가 멈췄고, 그리고 10번 지났대요. 가운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지났는데, 사포로 할 때는 1초밖에 안 걸렸고, 6번밖에 통과를 안 했대요. 자, 뭐 당연한 현상이겠죠. 자, 이 현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움직이는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유리에서가 사포에서보다 크다. 자, 마찰력은 어디서가 크다고요? 유리가 더 작죠. 사포가 더 크죠. 자, 이 현상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왜? 사포가 더 빠르게 멈췄으니까. 빠르게 역학적 에너지 잃은 걸 보면은 결국 뭐예요? 사포의 마찰력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움직이는 동안 나무 토막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죠. 왜냐? 마찰력이 있으니까. 만약에 나무 토막의 에너지,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러면은 맞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맞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나무 토막의 에너지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맞는 설명이겠죠.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만 말해요?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그리고 탄성 포텐셜. 요걸 말하는데 얘네는 마찰이 있으면은 점차 사라진다라는 거고요. 자, 요거는 당연히 맞는 설명이겠네요. 열 에너지가 발생했다.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는 재작년 문제예요. 재작년 6월 모의고사인 것 같은데요. 2019년도 문제죠. 각자 한번 풀어볼게요. 각자 1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봤나요? 1분 좀 안됐네. 자, 이거 쉬우니까 같이 풀어봅시다. 자, A에서 B로, B에서 C로 갈 때를 얘기한 건데요. 자, 지금 여기, 마찰 공기저항 무시한다고 주어졌네요. 자, 마찰 저항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들리네.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자, 중력 포텐셜은 높을수록 높은 거죠. mgH잖아요. 높을수록 크다. A가 크겠죠.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그쵸? 점점 빨라질 거 아니에요? C에서가 더 크겠죠. 자, 다음. 스카이다이버. 이것도 비슷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한번 이것도 풀어볼게요. 자, 단 A는 속력이 빨라지는 모습. 속력 증가. B는 속력 일정. 자, 왜 일정하게 있어요? 마찰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얘는 마찰력과 중력이 크기가 같은 겁니다. 얘는 마찰력이 있다고 해도 마찰력은 작고 중력이 큰 거죠.
자, 한번 이것도 1분 풀어봅시다. 자, 같이 볼게요. 자, 가에서 운동에너지 증가한다. 가 속력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2분의 1m v제곱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자, 나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일정하다.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하겠죠. 왜냐? mg, h에서 h가 감소하니까. 자, 마찬가지로 중력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틀리다. 왜냐면은 운동 에너지는 일정한데 중력 포텐셜은 점차 감소하니까 전체 양은 감소하겠죠.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좀 어려운데 풀 수 있을까? 자, 요거 2분 줄게요. 2분. 요거는 그 식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식을. 우리 아까 저기 공기저항 무시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mgh1 플러스 2분의 1 mv제곱 요게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될 테고, 자, 아래서는 mgh2 플러스 2분의 1 m ev의 제곱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네요. 왜냐면 속도가 2배가 됐으니까. 자, 요거 한 번씩 정리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2분 줄게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식 정리만 하면 되는 거네요. 보면은, 자, 이 두 값이 어때요? 같겠죠? 다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요거 풀어줘서 4v제곱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질량 다 나눠져 버리고, 질량 다 나눌게요. 다 지워주고, 자, 이거를 h1-h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h를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gh1-gh2는, 자, 얘를 반대로 넘길게요. 그러면은 얘가 2가 되죠?
2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v제곱. 자, 그리고 요 오른쪽 것부터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거는 2분의 3v제곱이 되죠? 자, 여기다 양변에 g를 나눠주면은 h1-h2는 2g분의 3v제곱. 답은 뭐? 2g분의 3v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을 잘 정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도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힌트 주고 시작하자면, 물체가 정지해 있다가 A 지점에 정지해 있다가 출발했습니다. 근데 자, 이 수평면이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놓으니까 얘가 쭉 압축되다가 이 B 지점에서 딱 멈춘 거예요. 왜 멈췄을까요? 누가 잡았을까? 손으로는 안 잡았을 테고 아마 마찰력 때문에 이게 멈춰 있겠죠. 얘는 이 용철은 얘를 밀고 있는데 마찰력이 여기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빠르다가 오히려 이렇게 압축된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일단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됩니까? 일단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돼요. 선생님 계속 에너지 2라고 쓰는데 뭐 에너지란 거 알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됩니다. 왜냐? 마찰이 있으니까. 마찰이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탄성 포텐셜의 크기는 A에서 가장 크다. 자, 탄성 포텐셜 A야, 일단 5점은 탄성 포텐셜 0이죠? 이게 압축된 평형점이니까. 자, 그럼 A하고 B냐? A하고 B 지점에서 탄성 포텐셜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물체가 탄성 포텐셜만 있다가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다가, 자, 여기서는 또 운동 에너지를 다 없애고 뭐만 있어요? 탄성 포텐셜만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가는 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에너지가 점차 역학적 에너지를 점차 잃었다는 거죠. 옆으로도 안 된다고. 역학적 에너지가 점차 잃어버렸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점차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탄성 포텐셜도 어떻게 됐겠어요? 탄성 포텐셜도 감소했겠죠. 여기 A 지점과 B 지점을 비교하면요. 그러니까 당연히 A가 B보다 탄성 포텐셜이 크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2분의 1 kx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압축된 거리와 바깥쪽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리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A 거리가 10cm고 10이고, 자, B가 마이너스 10이다. 여기서 B 마이너스 10 아니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이 B가 더 짧아요. 근데 어차피 2분의 1 K 곱하기 10의 제곱 하나,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제곱을 하나, 어차피 어때요? 똑같죠? 마이너스 어차피 없어지죠? 그래서 10cm 압축되나 10cm 벌어지나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상황인데, 자, 누가 더 크다고요? A가 B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탄성 포텐셜은 가장 클 수밖에 없겠죠. 자, 물체 운동 에너지는 5에서 가장 크다. 그쵸? 가장 잠깐만요. 이거 생각해 봅시다. 이거 생각.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A와 B에서 같다.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은 A와 B에서 같다. 아, 이거 문제 어려운 문제구나. 탄성 포텐셜 A와 B 같지 않죠? 탄성 포텐셜 어디가 크다고요? A가 B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D가 틀리고, 자, 니은이 맞냐 틀리냐 이게 문제인데요. 자, 일단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로. 자, 어떻게 그래프로 그리냐? 이거 지우고 그릴게요. 우선 자, 우리가 중력 포텐셜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자, 이 거리, 압축된 거리로부터 에너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여기 중간 지점 5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자, A라고 한 지점이 더 멀고요. B라고 한 지점은 조금 더 안쪽이에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자, 제곱의 형태잖아요. 2분의 kx의 제곱. 그래서 5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이거 그래 봤나요? 이런 그래프. 자, 그래서 A는 요 정도. 자, B는 요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뭐 이거 B가 더 안쪽일 수도 있고 바깥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단 A에서의 탄성 포텐셜보다는 작겠죠. 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운동 에너지는 자, 운동 에너지는 속력과 관계가 됩니다. 속력과. 그래서 속력이 빠를수록 얘가 운동 에너지가 큰 건데요. 일단 운동 에너지는 5에서 가장 크다는 것은 사실 틀린 내용입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운동 에너지는 결국 속도와 관련되는 건데요. 속도는 뭐랑 관련돼요? 가속도랑 또 관련이 있겠죠. 어떻게 되냐면 V는 V0 플러스 AT. 자,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한 값만큼 속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찰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A라고 하는 지점부터 O라는 지점까지 이렇게 압축이 되는 동안 A라고 하는 지점부터 O라고 하는 지점이 압축이 되는 동안 자, 계속해서 여기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자, 그 마찰력에 의해서 에너지를 점차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겠죠. 에너지를 점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O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O 지점에서는 탄성력은 0이 되고 탄성력은 없죠. 마찰력만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아주 우리 미세하게 가봅시다. O보다 조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조금 오른쪽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에는 당연히 마찰력이 크니까 미안합니다. 이 탄성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크니까 끌려가는 거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는 탄성력은 작아지고 왜냐하면 탄성력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탄성력의 크기는 미안합니다. 탄성력의 크기는 요렇게 비례의 그래프거든요. O 지점에서 가장 작은. 자, 근데 마찰력이 계속해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얘는 마찰력. 얘는 미안합니다. 파란색으로 합시다. 얘가 파란색이 탄성력입니다. 탄성력의 크기는 이런데 자, 이 구간에는 어때요? 이 구간에는 마찰력이 탄성력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속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가장 빠른 순간은 이 5점에 온 순간이 아니라 5점보다 살짝 오른쪽이란 거죠. 얼만큼인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문제에서 정확히 주어져야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찰력이 항상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탄성력은 5점에 가면 0이고 점차 작아진 그래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탄성력보다 마찰력이 큰 순간이 있고 그 순간부터는 오히려 속력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점보다 오른쪽에 가장 빠른 순간이 있겠죠. 즉 틀리다는 말입니다. 이 그래프를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18번이잖아요.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고요. 탄성력 그래프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를 둘 다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느냐? 탄성력은 이렇게 거리에 이렇게 비례하고 변형된 거리에 비례하고 탄성 포텐셜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문제고요. 압축된 때도 결국 같은 그래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똑같죠. 오른쪽 거랑. 자, 대칭이겠죠. 좌우 대칭. 자, 그리고 또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정확히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문제에서 어떤 게 또 주어졌냐면 이 순간에 얘가 정지해 있는 순간에 우리가 힘의 평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힘의 평형이냐? 여기서의 탄성력의 크기 그리고 이 탄성력의 크기와 미안합니다. 이게 탄성력이네. 탄성력의 크기와 마찰력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힘의 평형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B만큼 압축됐을 때 이미 그때 탄성력과 얘의 마찰력이 같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B만큼인 순간부터 속력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사실 B인 순간이 가장 그거네요. 에너지가 클 때네요. 운동 에너지가.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 얘기하고 있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가운데 지점 통과할 때 운동 에너지가 크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다시 얘기하면은 이 가운데 지점을 통과할 때 가장 빠른 게 아니다. 가운데 지점을 통과할 때 가장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럼 언제냐? 여기 마찰력보다 탄성력이 크기까지 이 순간에 운동 에너지가 가장 최고고 그 다음부터는 탄성력이 끌어주는 것보다 마찰력이 더 크기 때문에 점차 속도가 줄어들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혹시 질문 있는 친구는 남아서 다시 질문해 주세요. 자, 35분쯤 됐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